첫 번째 키워드로 이제 미중 간의 관세 전쟁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이 4월 10일부터 중국은 미국산 전 품목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강경 대응에 조금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추가 관세 34%의 맞불 전쟁을 좀 막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그럼 전체 관세율이 54%까지 좀 치솟는다고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중국의 보복 관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그 키워드가 34대 34라고 이제 나왔었는데 그 단어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제 마치 그 농구의 첫 번째 그 첫 쿼터 같은 그런 단어 같은 그런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이 먼저 중국에 대해서 34%의 관세를 먼저 때렸습니다. 때렸다는 말이 적당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이제 중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34%의 추가 관세를 때렸습니다. 모든 미국산 수입산 품목에 대해서 기존 관세에 더해서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대 54%의 관세를 매기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히토류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필수적인 히토류의 원소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에 사용되는 사마류 및 MRI 스캔에 대한 활용의 카달륨 등이 포함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16개의 어떤 미국 수출 통제 목록을 추가하고 11개의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이제 하게 돼서 실제 목록에 포함시켜서 이들과의 무역 대에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또 반덤핑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미국과 인도, 미국뿐만 아닙니다. 인도에 대해서도 수입되는 의료의 CT나 스캐너나 엑스튜브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시비를 걸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도 이제 수입을 제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수수라든가 가금류라든가 골분이라든가 사료 등의 수입을 중단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실 어떤 그 관세나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일단 미국이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응을 한다는 이런 거고요. 일단은 중국의 반발이나 조치는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산 전 품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중국 재무부에 대해서는 일단 4월 10일부터 제재를 가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관세는 중국제 무역 규칙 위반이라는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일단 이번 조치 관세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나 이런 것보다 큰 함의를 좀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왜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 일단 중국 보복 관세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총력전이라는 의미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가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일단 여러 가지 전 세계의 어떤 공급망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내 생산 수출 기반이 약간 약화될 의미도 좀 있을 것 같고 핵심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흐름이 병목 현상이 생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공급망에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 같은 어떤 제3국이 공급망이 약간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일단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쇼크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어떤 재점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국제 어떤 통상 질서가 약간 재편되거나 약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WTO라는 게 이런 게 전혀 어떤 그 다자 간의 무역 질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자유무역에서 어떤 전략무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는 기술 안보라든가 뭐 이렇게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융합되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시장과 투자에 대한 어떤 충격파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농산물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원자재 관련 이런 기업들이 실적과 전망이 급변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얘기가 들면 중국과 보복 관세는 단순한 무역이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어떤 균형을 흔드는 정치적인 메시지이자 구도의 어떤 경고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좀 총력전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중국의 보복 관세는 그렇다면 단순한 무역 수단이 아니라 좀 글로벌 경제의 균형을 흔드는 정치적 메시지까지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두 국가 간의 보복 관세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여러 가지 관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맞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먼저 들어요. 일단 상호 고관세로 계속 지금처럼 계속 할 수 있는 나라는 생각이
생각이 좀 들면서 일단 트럼프가 일단 국내 결집을 위해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위해서 그러든가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리쇼링 정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고관세가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국내 소비재라든가 이런 수출 소비 진작이라든가 어떤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이 관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믿어서 두 국가가 디지털 제품이라든가 고급 농수산물이라든가 어떤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관세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이 가속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간 국가가 샌드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무역이라든가 이런 게 축소가 될 것 같고요.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같은 어떤 가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시나리오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략적 관세가 일단 유예가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표면적으로 약간 완화가 되겠죠. 그러면 세계 경제가 둔화가 되면서 금융시장이 약간 반응이 약간 감안돼서 양국이 특정 핵심 산업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유예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특정적으로 어떤 반도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농산물 이런 것들이 국지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해빙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양국이 협상에는 응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입지를 강화해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해빙된 게 아니죠. 잠깐 봉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관세가 됩니다. 양국의 이제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시진핑이랑이나 트럼프가 이제 모여서 큰 타결로 이제 빅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관세로 확대가 돼서 투자가 제한이 되고 수출 품목이 통제가 되면서 금융 제재가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중국과 어떤 미국과 이런 기술에 대해서 사이버 규제가 살짝 강화가 될 뿐 서로가 이제 해빙이 되면서 기술 냉전이 풀리면서 디커플링이 되면서 이제 블록화된 무역 질서가 이제 서로가 풀리게 되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 가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당분간은 처음에 있었던 고관세가 장기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미중 간의 두 가지 시나리오도 한번 체크해봤습니다.